필요한 사람들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복습 용도로 써도 되니까 그래 확인하시고. 네, EBS에 그 이제 교재 정정 신청을 해놨는데 자식들이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 30일 걸린다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싸워서 이겨야지. 여러분들이 겪기 쉬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문제 많이 틀렸지. 이게 5단 10일인데 뭐 풀이할 건 아니다마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 1번 문제를 잘 봐봐. 1번이 답인 이유를 못 찾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의태어를 다른 말로 뭐라 돼? 의태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노? 고1 때 배웠다 이 사람들아. 내신할 때 의태어를 다른 말로 뭐라 해? 남성적으로 너는 죽자. 너는 내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해줬는데 음성 상징어라고도 한다잉. 근데 의태어의 핵심은 뭐게? 결국 봐봐. 돼지가 어떻게 우니? 의성어상 돼지는 어떻게 우노? 꿀꿀 울제. 거북이가 어떻게 기어가노? 엉금. 그거 다 뭐하노? 꿀꿀 엉금 비틀비틀 뭐하는 거고 전부? 반복하잖아. 의성어 의태어를 묶어서 음성 상징어를 한다. 근데 반복의 핵심은 결국 뭐겠어? 뭐 하려고? 운율. 시의 3요소가 운율이라 했잖아. 너가 아는 시 안 나온다 했다. 그럼 운율 형성을 하는지 심상은 뭔지 그런 걸 확인해라고. 평소에 시를 읽을 때. 주제는 어차피 다 읽어야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쌤 역시 또 이렇게 분석 다 해놨거든. 오늘 수업하고 내 집에 와서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귀찮아 죽겠다 이거 하는 것도. 자, 누구 좋아하는 사회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5번부터 유형 확인한다. 서희는 잘했네 시킨 대로. 5번부터 유형 적는다. 5번은 서술상 특징 파악. 6번, 7번, 9번은 일치불일치. 제시문 정보 확인한 거다. 6번, 7번, 9번은 일치불일치. 8번은 뭐라 돼? 뭘 바탕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또 거꾸로 읽고 있지? 순서대로 봐라 이놈아. 뭘 바탕으로? 그 이런 문제를 뭐라 했노?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이라 했다. 밑줄 몇 개밖에 없어? 기억 니은 2개밖에 없잖아. 어떻게 독해하라고? 아씨가 오일들은 말하던데 이것들은 말을 안 하네. 미치겠네. 기억 니은 2개밖에 없잖아. 어떻게 독해하라고? 밑줄이 2개밖에 없잖아. 어떻게 독해하시라고? 기억하고 니은을 어떻게 독해하라고? 내가 지문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독해하는 거 가르쳐줬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독해하라?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가 봐. 기호를 다르게 정리하라 했잖아. 기억의 특징은 또글베이로, 니은의 특징은 세모로 체크하라 했잖아요. 모의고사마다 나온다 이 문제. 10번은 문맥적 의미 파악. 자, 10번처럼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문제는 주로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게? 밑줄이 뭐고? 밝히다잖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주로 밑줄이 서술에 쳐져 있단 말이야. 서술에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 같은 걸 확인해. 이거랑 관계 있는 거 없는 거를 찾는 거야. 서술에 주로 밑줄이 쳐져 있다. 그래서 문제가 쉽지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A의 앞에 뭐 있노? 목적어. 뭘 밝힌다라고 돼 있노? 진의를 밝힌대 있지. 본 뜻을 밝히고자 하는 거야. 참 뜻을 밝히고자 하는 거야. 그럼 진의는 구체적인 대상이냐 추상적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지. 그래서 4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실수 안 하겠지? 1번하고 3번 그다음에 5번은 다 구체적 대상들이잖아. 2번은 시간이지. 밤샜단 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답인 거 확인이 가능하지. 이 문제 먼저 풀어야 된다. 제시문 다 알고도 풀 수 있는 문제는 먼저 풀고 제시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딸린 문제가 몇 개야? 6개나 되지. 버리서는 안 되는 문제네. 차라리 뒤에 가서 과학기술을 버리더라도 얘는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다. 자, 제시문 보기 앞서서 항상 첫 단락에서는 중심 화제 찾는다. 해봐. 제시문이 지금 표시 아무도 안 놈들은 너는 난 다 죽일 놈들이야 내가 다. 자, 첫 단락부터 확인해보자. 민법에서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게 중심 화제제. 민법에서의 법률. 근데 어디에 또글베이 쳐놨지? 법률 행위에 또글베이 쳐놔야지 이 사람아.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읽어내는 걸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봐란 말이야. 자,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요소로?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됐나? 의사 표시는 다시 어떻게 나뉘노? 말이나 글뿐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 같이 동작, 침묵 등도 포함된다. 그거까지 끊어봐. 자, 그럼 첫 단락에서 말했던 민법에서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에서의 의사 표시는 어떻게 나나?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도 다 포함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고개 끄덕거리도 된다고.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 단락의 긴 내용이 이게 다잖아. 그리고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는 저렇게 두 종류가 있다.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지만 접속 확인. 자,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온다. 무슨 자라고 돼 있노? 처음 보는 말이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표의자의 의사가 뭐 한 경우? 세모쳐. 쌤이 문제점에 해당한 것은 세모로 표시하랬다. 불분명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누가? 표시 수령자가 진위와 다르게 받아들일 때. 그것도 세모.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해석이 필요하다 해놨지. 모르면 그려라. 방금 읽은 걸 그려라. 그럼 첫 단락 정보는 끝났다. 세모 친 거 봐라. 의사가 뭐 할 때? 이 관계는 이거지? 이게 첫 단락 내용이다. 법률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표의자가 불분명하게 말했을 때, 표시 수령자가 왜곡해서 들었을 때, 저때 뭐가 필요하다고?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긴 내용이 저 그냥 도식 하나로 끝나잖아. 관계를 잘 알아. 지문 읽을 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뭔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어려울 테고, 평소에 글 읽는 연습을 이렇게 해란 말이다. 학원에 있는 애들 중에서 너가 그나마 시킨 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던데, 어제 내가 좀 훑어보니까 매일 해야 된대. 비문학은 결국 고난도는 다 비문에서 나와. 문학하고 엄매는 또 고난도 없다.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근데 누가 칠 때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고3들한테는 이게 그냥 90점이 1컷이란 말이에요. 일단 역으로 말하면 이과에서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국어 1등급 만드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다 치잖아. 그거는 공통이니까. 잘 생각해라. 자, 첫 단락 내용 끝났습니다. 언제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불분명하거나 진위를 왜곡해서 받아들였을 때 필요하다고. 자, 둘째 단락. 그래서 법률 행위의 해석에는 몇 가지 기준이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고? 기준이 필요하대. 그 다음 단락 봐. 법률 행위의 무슨 방법에 대해서 해석 방법 중에 자연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지. 그 다음 단락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지. 그 다음 단락 보충적 해석. 뒷페이지 가령이니까 뭐의 예시고 보충적 해석의 예시 맞나? 그럼 글 전체 구조가 나왔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는 가, 나, 바, 라, 마, 바 이렇게 읽어야 돼. 구조 연결할 수 있겠나? 글 읽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짓이다 저게. 평소에 연습할 때. 정리해놔. 그럼 오늘 이건 안 봐도 뻔하네. 법률 행위는 어떤 거다 정의했고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법률 행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했고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다. 됐지?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이잖아. 5번 문제. 1번이 왜 답인가 알겠나? 1번, 그러니까 5번 틀린 사람들을 구조를 못 찾아서 그래. 저거 할 줄 알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일치 불일치니까 기준 5개, 기준에는 뭐가 있고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아울러 방법은 밑줄이 2개밖에 없지. 기억하고 니은.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동글배로 체크하고 규범적 해석은 세모로 체크해서 독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다. 이해됐지? 디귿은 필요 없잖아. 밑줄이 없으니까. 대신에 문제로 나온다면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해됐나? 자, 기준부터 해보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기준은 일정하게 기준이 있다 했으니까 번호 매겨라. 이걸 요약하고 있을 시간 여유는 없잖아. 번호 매겨. 1번 뭐? 달성하려고 하는 뭐? 목적 1번. 번호 매기고 동글뱅이 체크해. 다음 법률 행위 당시에 뭐? 재반 사정 2번.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했으니까 1번, 2번이 1번이다 무조건. 1, 2번 먼저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하는 게 3번, 4번 이런 거야. 접속은 뭐 나눠?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뭘 토대로? 3번 관습. 자, 관습하면 또 너무 멍 때리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높임 표현이 있잖아, 그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하면은 관습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판단 내리잖아. 외국에서는 서로 욕을 하지만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그지? 이루어진 일반적인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 위반, 그거는 세모쳐. 이때는 관습이 효력돼 안 돼? 안 된다 해놨지? 그거랑 관습이랑 묶거나 세모친 거랑. 어찌한지 알겠나? 그러면 관습에 대한 설명이 길제 4줄 5줄에 되잖아. 이게 무조건 또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설명이 길다는 뜻은 문제로 출제한다는 의도가 있단 말이다. 자, 지금까지 기준 몇 개 나왔니? 3가지 나왔다. 다음 접속은 뭐 보여? 한 편은 전환의 접속을 했지. 네모로 표시하고 법률 행위에 관련된 간섭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뭐도 기준이 된다. 임의 규정, 그거는 4번. 그리고 접속어 또 있으니까 5번도 있겠네. 권리 행사 의무와 이행은 신의를 조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실히 해야 한다는 5번 신의 성실의 원칙. 그래서 기준 총 몇 가지? 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단락은 기준 1번부터 5번까지 소개하고 있는 단락. 그러니까 만약에 일치불일치 문제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럼 어디를 보게? 평소 공부를 그냥 글을 잘 읽어왔던 친구들 바로 3번째 단락 보고 안 읽어. 글 읽밥이 좀 많은 사람들은 안 읽어. 나도 안 읽어. 잘 안 읽는데 왜냐면 읽기가 싫은 것도 있고. 근데 너가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다고 읽기는 읽었지만
그러니까 문제만 풀면 되잖아. 여기서 냉정하게 말하 합리가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달고 풀면 여기서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너는 연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뭔지 알겠지? 빨리빨리 따라온나 그래야지 너 수능 칠 때 수월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찌질이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국포자가 생겨. 글밥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다음에 보통 고전 소설 이거 나온대. 읽기 싫은 거. 그 다음에 과학기술 나와. 그때 확실히 포기하게 되지. 그러니까 엄매는 시간 없어서 못 접고. 너도 보니까 마킹 안 하는 놈들 몇 놈 있던데. 시간이 뭐.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너 5분이 다 남아야 돼. 마킹하고 5분이 남아야 된대. 수능 때는. 왜 그렇게? 마킹 다 하고 5분이 남아야 돼. 왜 그렇게? 답 안 적을 거가. 수험표에 답 적는 시간도 있어야 돼. 아니면 너 성적표 나올 때까지 자기 성적을 모른대. 그럼 지원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75분 안에 마킹까지 끝나 있어야 돼. 급해. 너 너무 세워라 내워라 그리 풀던데 급하게 풀어야 된다. 바쁘다. 그 다음 달라. 법률 행위의 무슨 방법? 자, 여기는 해석 방법이제. 해석 방법에 몇 개 있었노? 잠깐만. 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이가? 누구는 사람이 아니다. 와, 나 너무하네. 아무 지적을 안 해주네. 이 필기충들아. 필기만 하고 있는 어찌 된 게. 항상 책이 잘못될 수 있다고 나도 사람이가 나도 잘못할 수 있잖아. 지적을 선생님 잘못된다고 말을 해줘야지. 와, 해석 방법 몇 가지? 아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에이, 아 짱나. 실수를 한 거잖아. 나는 뭐 기억 맞나? 나는 니은 맞나? 기억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뭐라 하는지 찾고, 규범적 해석은 뭐라 하는지 찾고, 보충적 해석은 뭔지 찾고. 얘는 예시 달기다. 보충적 해석의 예시 달기다. 그럼 이게 이걸 전체 구조가 알겠지? 이해됐니? 살 발라내라. 살 발라내서 살은 너가 발라먹고 뼈만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 그거 훈련하는 거다. 시도 구조도 짜는 게 결국은 뭐고 뼈대 찾는 거잖아. 소설도 갈등관계 정리하는 게 결국은 뼈대 찾는 거야. 쓸데없는 거 다 제압이고. 그래서 개념 공부가 중요하다. 개념을 알면 바로 답을 찾아내니까. 이게 좀 글밥이 여러분 좀 생기다 보면 그래. 막 이게 글 읽다 보면 막 이렇게 보여. 막 뼈만 딱 보여. 살은 다 발라내지고. 근데 그건 연습을 해야지. 한 번만에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국어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성적 좋은 애들 대다수는 어릴 때 책 많이 읽었던 아이들.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 우리는 대다수 코로나가 난 바보들이잖아.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연습해. 이걸로 독서한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해라. 아침마다. 학교 가면. 학교 좀 일찍 가고 아침에 한 30분 정도 매일 아침 그림 연습해야 돼. 시가 안 되면 시 해석하는 거 연습하고. 자, 자연적 해석에 동글빼기 치고 이제부터는 셋째 단락은 전부 동글빼기로 체크한다.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뭘 밝히는 거? 자,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가 중요하대. 인마가 진짜 뜻이 뭔지가 중요한 거야. 표의자는 아까 첫 단락에서 확인했지. 이거 둘째 단락에서 표시하는 사람이다.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 내가 그 물건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계약할 때. 됐니?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해 역시 뭘 밝히는 거?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동글빼기 쳐놨나? 표의자의 진위? 묶거나 자연적 해석하고 같은 말이다. 동글빼기를 동글빼기로 설명했는지 아닌지를 찾는 거다.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해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에 의사 합치가 있다고 하면 표시 본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위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누구 진위대로? 앞에 말 겁나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누구 뜻대로? 표의자의 진위대로 되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쓰잘데없는 거 보지 마라. 그 다음 문장. 이 경우에는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표시 무의 원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나도 몰라. 그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인가 알아놓으면 되겠노.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랑 표시 무의 원칙이랑 같은 말인 걸 묶어놔 그냥. 구체적 설명이 없잖아. 두 개가 같은 말이지만 알아. 진위와 다른 것을 법률 용어는 표시 무의 원칙이라 부른대. 문제 안 나온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이게 뭐지? 표시 잘못 표시했는데 뭐 해가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나간 놈이다. 그 문제 못 푼다. 읽지 마 이런 거는 같은 말인 것만 알아놔 그냥. 그리고 접속하기. 유언자의 뭘 바탕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이 단락은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뭐가 중하다? 진위가 중하다. 끝. 이 단락 내 전체 내용. 다른 건 다 쓰잘데기 없는 설명이야. 그러면 너가 헷갈릴 만한 건 다시 한번 볼까? 6번 문제 봐라. 그 보면 6번에 5번 선지 봐. 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말 나왔지? 이거는 너가 헷갈리게 하는 말이다. 다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뭘 중시? 근데 5번은 뭐래 나왔노? 진위보다 했으니까 답이 안 된단 말이잖아. 그럼 더블페이만 잘 확인하면 되잖아. 이해됐나? 그리고 이 어디에도 표시 무의 원칙에 대해서 뭐 질문하는 문제가 없다. 그런 거 안 낸다. 너가 풀만한 걸 낸단 말이야. 그래서 뭐랑 같은 말인지를 찾는 거야. 누가 같은 거지만 찾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너 가끔씩 가다가 뭐 다운로드 받다가 보면은 어떤 채널에서 뭐 자동차만 고르시오. AI가 긴지 아닌지 본인을 증명해라.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AI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만 이렇게 사람이 자동차는 다 알잖아. 그거 틀리면 너 사람이 아닌 거고. 응? 누구는 뭐 그 챗 GPT 거 해봤는지 모르겠네. 혹시 해봤나? 그 뭔지는 알아. 내가 뭘 요청을 하잖아. 이제 채팅을 하면 걔가 내가 원하는 걸 적어줘. 2021년도까지 학습이 돼 있다던데 인터넷에 있는 구글 자료고 모든 문서 자료를 다 학습해갖고 예를 들어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독서 감상문으로 2000자 정도 써내줘 하면은 2000자를 써내줘. 얘가 미국 대학생들이 그걸 리포트 낸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대. 판결문, 의사들의 뭐 진단서 이것도 챗 GPT에 입력하면 걔가 다 그 풀을 해준대. 적어준대. 그래서 미 하원의원이 한 놈이 그거 갖고 판결문 읽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 의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더라. AI가 시집도 출간한 거 하나. 서점에 가면 AI 출간 시집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인간이 하는 걸 웬만한 거 다 해. 수능 문제도 풀더라. 수능 문제 입력하니까 답을 구해줘 하니까 답을 근데 100점은 안 나오대. 84점인가? 국어 집어넣어. 아직까지 바보야. 내보다 바본 거야지. 근데 기록은 21년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MS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거 만들어놨대.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거기도 쳐보니까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나오더라고. 최근 자료까지 다 검색해가지고 사람보다는 낫겠나? AI가 다 학습을 한 거니까. 바둑도 지는데 뭐 다 진다.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지금 뭐 구할래? 이래갖고 민서가 눈만 깜빡거려갖고 지금 뭐 구할래? AI가 훨씬 더 잘하는데 노래도 잘할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규범적 해석 세모쳐. 표시 행위에 뭘 탐구. 그것도 세모쳐. 같은 말이잖아. 같은 거 찾는 거야. 누가 똑같나? 객관적 의미하고 같은 걸 골라내. 그게 규범적 해석이라. 근데 여기서 또 너가 객관적이 뭐지?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쌤이 얘기했잖아. 예전에 주관 객관 모르면 사전 정리해서 찾아놔라고. 또 나오니까.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뭐 하려고? 재밌는 게 있네. 자연적 해석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고 의사 표시한 놈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얘는 의사를 들은 놈을 보호하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표의자고 서윤이가 표시 수령자인데 뭐 네가 쌤 이거 살래요? 그래 내가 마음 없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도 의사 표시 맞지? 비언어적 표현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니는 나중에 내가 난 그거 안 살 건데 하고 해서 니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뭐고 하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래 되면 표시 수령자가 손해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입맛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안 사겠다고 구라칠 수도 있을게. 표의자 입장에서. 보통 부동산 그 사기꾼들이 보통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발언할 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고 첫 번째 문장 다시 봐. 무슨 법에서의 법률행위? 결국 이걸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소리다. 이길라면. 소송하는데 또 몇 년 걸리거든. 그 귀찮으니까 보통 안 해. 참고 안 해. 자, 계속 볼게. 역시 같은 말 고른다.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근거를 찾고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칙이다. 해석 방법이다. 규범적에서는 표시 수령자 실제로 표시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가지고 법률 해석을 해석하지 않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밑줄 쳐. 세모쳐. 합리적 사람. 합리적이란 방금 내가 엄지척을 했으면 긍정의 의미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 합리적이라는 사람은 표시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해 법률 행위를 해석.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왜 인정해? 표시 수령자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규범적 해석이다. 그런데 접속 확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해도 표시 수령자의 해석, 과실, 그거는 세모쳐. 문제점 맞나? 표시 수령자가 과실이 생기면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표시 수령자 보호를 못하는 거지. 과실을 하게 되면. 규범적 해석 결과로 노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에 중요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이것도 세모,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동등하네. 다시 봐. 규범적 해석에 따르면 인마가 과실이 있든 인마가 과실이 있든 인마가 과실이 있으면 보호 안 되고 인마가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돼. 과실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세모로 표시해놨지. 됐니까지? 그 다음 달라. 보충적 해석. 인마는 뭔지 봐라. 지금 기억했고 니은했다. 기억은 누구 보호? 표의자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는 표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마는 왜인지 봐라. 자연 규범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뭐한 후 이후에 이거 끝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해주는 거다. 정규 수업 끝난 다음 보충해 주는 거다. 이거는 됐니? 요거에 끝난 다음이다. 이게 조건이야. 전제 조건.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 자, 가도 세모쳐나 흠결 있는 법률 행위. 가에 밑줄이 쳐져 있지. 그럼 너가 가가 뭔지를 확인해놔야 돼. 여기 단락에서 다른 말로 뭐라 했는지를 찾는 거야.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지만 주로 계약에서 행해진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상황. 세모치고 가랑 묶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이게 뭐라고? 흠결이라고. 됐니? 계약 체결 이후 발생의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사항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해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보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시 미처 생각 못했던 게 법률 행위의 흠결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니? 너가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니면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독해의 정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해라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게. 들을 때는 알아먹는데 지 혼자 하락하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어렵잖아 맨날. 마지막 단락. 묶인 걸 A니까 문제 나오겠다. 그제? 자, 가령. 예시다잉. 서로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과 을이 서로 병원을 뭐하기로 해놓고 교환하기로 해놓고 병원을 옮겼다. 그 위에 을이 교환 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의사를 표시. 갑이 교환 계획의 유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을이 종전 병원이나 부근에 개원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 치자. 실제 되게 많다 이런 거.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 상대방이 그 형가벤치래.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그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 그걸 뭐라 돼? 바로 앞단락에서 흠결이라고 봤지. 이게 계약 당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흠결이라고 봤다. 그지? 이걸 묻을 거란 말이야. 아까 밑줄이 쳐져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 친구들 미안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러 미칠 것 같겠지만은 해야 돼.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서 수능을 친단 말이야. 학원에서 테스트 한다고 대충 하지 말고 실제 수능 모의고사 본다, 수능 본다 생각하고 해라. 고2 때 등급 안 올리면 고3 때 등급 못 올린대. 선배들 보면 알잖아. 결국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가. 예전에 저는 되게 서여고에 내신이 1.1엔 애가 1.0 얼마인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전교도 놓치지 않은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아이는 무조건 의대를 꿈꾸는데 무조건 인서울 의대야. 스카이 성대까지는 가겠대 자기가. 안 돼. 왜 안 돼? 그때는 걔 교과로 그냥 인제대는 그냥 갔거든. 인제대 가면 되는데 굳이 서울로 가겠다 해서 삼순가 했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 욕심이지. 무사가 되면 되지 뭐. 지금 뭔 스카이 의대는 뭔 스카이 되고 최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간다고. 준성아 힘내라. 준성아 힘내라. 힘내라. 아이고 민서가 정신 차리라. 욕심을 좀 가져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 방금 우리 현관변 칠한 부분이 법률 행위에서 흠결에 해당한다, 그제? 이때 무슨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 보충적 해석은 체결 당시에 흠결을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때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 됐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곧바로 종전병으로 돌아가는 이는 전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접속어. 그래서는 인과의 접속어니까 그래서 뒷내용이 뭐겠니? 법원 판결 내용이 나오겠지. 누가 이겼다고? 누구의 판결을 받아들여? 누가 이겼다고 판결 내리노? 갑이 이겼다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다. 요것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정리해. 갑, 을 똑같이 하는 거야. 을이 갑한테 뭐 했노? 무효 청구 소송을 냈고 갑은 유효 청구 소송을 냈어. 뭐 갖고? 병원을 교환하는 사건을 가지고. 근데 판결은 갑이 이겼어. 왜? 보충적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있지 마라. 그냥 그림 그린 것만 갖고 이해가 되게끔 독해를 해라. 그래서 연습이 돼 있으면 수월단 말이다. 그럼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답 바로 보인다고. 자, 5번은 아까 했고 6번도 했고 7번 볼까? 일정한 기준. 아까 몇 가지? 죽일까? 5가지 있었지? 1번에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 밑줄 치고 기준 안 된다 했다. 2번 목적 밑줄. 3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 4번 임의 규정. 다 5개 확인했지? 5번 왜 틀렸노? 의사 표시가 없어도 가능하다. 있어야 가능하다 했잖아. 쉽게 말하면 어디 가라고? 둘째 달랑 보세요! 이 문제단 말이야. 딴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두시면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8번 문제. 8번은 엄밀히 말하면 보기를 안 봐도 풀 수 있다. 왜 풀 수 있게? 1번, 2번은 뭐고? 기억의 경우지. 3, 4, 5번은 그럼 1, 2번은 동글빼기를 동글빼기로 설명했는지 3, 4, 5는 세모를 세모로 설명했는지 그거 묻는 문제다. 근데 재밌는 건 너가 통밥을 때리면 답은 몇 번 중에 있겠노?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순서대로 안 보고 풀려면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거니 생각해야 돼. 찍더라도. 응? 자, 3번이 틀렸지? 아까 니은의 경우, 니은은 아까 뭐였노? 규범적인 해석의 경우에 표의자든 표시 수령자든 서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인정해줄 수 없다 그랬잖아. 3번은 왜 틀렸노? 중대한 과실인데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지, 그치? 이해되나? 그러니까 방금 읽은 거 이게 다잖아. 이것만 가지고 적용만 할 줄 알면 된다니까. 그럼 일단 1, 2번은 무조건 뭐 찾아야 되노? 표의자 진위 찾으면 돼.
1번 볼까? 1번의 둘째 줄 A의 진위대로 밑줄. 2번의 셋째 줄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요. 1, 2번 볼 필요 없네. 선생님 지금 보기 안 봤잖아.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진위야. 그럼 1, 2번 둘 다 표의자 진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글피를 설명했으니까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너거는 계속 뭐 자두나무 왜 100kg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못 푼다는 시간이 있는데 조건을 생각해.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 방금처럼 쌤처럼 풀어도 풀린 경우가 많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말하는 말의 전제는 몇 점짜리야? 3점짜리인데 시간이 없어. 그럼 이렇게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다. 원래는 읽고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네 다들. 9번 A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 이건 아까 예전 거지. 뭐? 금결 몇 번? 5번. 답 바로 보여? 그럼 글을 똑띠 읽었으면은 한두 문제 빼고는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안 틀리고. 이해된 내까지. 자 다음 6페이지 16번 19번은 일치불일치. (16번) 19번은 일치불일치. 17, 18, 20번은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윗글이 중요하다겠다. 윗글이 누가 표시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지금 마음대로 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대로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림 그려. 읽기 싫으면 이렇게 그려. 이것도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림 그려. 글자 읽지 말라고 시간 없는데 왜 글자를 읽고 있노? 밑줄 치지 마라. 그냥 그림을 그려라. 훨씬 빠르고 쉽다. 해보자. 21번은 사전적인 비판 문제. 또 이 문제네. 요거는 답이 없다. 모르면 틀려야지. 이거 틀리면 그냥 외국인인 거잖아. 내가 뭐 이거 어찌 해주노? 그래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해보자. 21번에 제기는 뭔 뜻이게? B가 제기잖아. 제기가 뭔 뜻이고? 문제를 일으키다 이 말이지. 문제를 내놓다란 말이지. 2번은 뭐의 뜻이게? 펜션 가면 적혀있다. 예약할 때. 조식! 제공의 뜻이다. 제공의 뜻이다. 협찬의 뜻이다. 아 협찬하고 다르구나. 조식을 준다고. 수능 독서는 우짜등등 단순화시켜. 어떻게 단순화시킬지를 고민해. 요렇게 어떻게 단순화시킬지를 고민해. 한 단락이 이걸로 끝났듯이 묶인 걸 A도 마찬가지다. 제시문 봐. 6페이지 제시문. 심심하면 자습 시간이 있거나 심심하면 이거 연습해. 글 읽고 도식화하는 연습해. 그림 바꾸는 연습해. 또 해보자. 묶인 걸 A 봅니다. 무슨 철학? 근데 제시문이 두 개제. 나도 있지. 나는 무슨 철학이고? 동양 철학이지. 동양 철학 중에도 태계 이황 선생의 철학 얘기다. 그럼 가하고 나는 글의 종류가 서로 다르네. 주제도 다르고. 그럼 서양 철학에서 뭐라 하는지 동양 철학에서 뭐라 하는지 구별해서 독해야 된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지식을 정당화된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정의했잖아. 정의는 표시해놔야 돼. 지식을 뭐라고 정의했노?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정의했다. 그럼 밑줄 쳐놔. 지식을 이렇게 정의했다. 나중에 그 수능 기출할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봐 이과생들 부력이 뭐고 부력 정의해봐.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력 뜻은 뭐고? 넌 뭔데? 일반적으로 부력의 뜻이 뭐냐고? 아주 소박하게 뜨는 거 이렇게 소박하게 알고 있잖아. 근데 수능에서는 부력을 정의를 그렇게 했어. 특정 유체에 잠겨 있는
어떤 물체의 부피만큼의 무게라고 정의하거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시하고 다르잖아, 정의가. 그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필자가 설명한 정의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해. 그게 안 되면 어려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식은 우리가 아는 거, 누구한테 물으면 아는 거, 난리지 뭐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말했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 말하기에 불충분한 까닭은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시 확인.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읽는데 읽기가 싫어. 딱. 근데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나왔다.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 참이고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갖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본다. 즉 몇 가지 요소가 있으면 정당성, 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떻게? 주체가 P라는 명제를 안다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P는 실제로 뭐여야 하고 참이어야 하고 S는 P를 믿는다는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됐니? 그래서 정당성, 참, 믿음이 뭐라고? 지식의 3요소란 말 드릴게. 요걸 뭐라고 했노? 지식이라고 불렀어. 서양 철학에서. 첫 달러 끝.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근데 저거를 못하진 않을까 이가. 내가 뭐 없는 말 만들어낸 것도 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정리만 해야 돼. 화살표 7만 잘하면 된다.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참인 대상을 정당성 있는 이유만 있으면 지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저 세 가지를 충족 못하면 뭐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 페이지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 1번 왜 틀렸노? 정당한 이유가 없제. 짐작, 추측했잖아. 그럼 이 세 개를 성립 못 시켰으니까 지식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려도 풀 수 있는 거를 고민한단 말이야. 그럼 2, 3, 4, 5번에서는 세 개를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만 구별하시면 되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풀어야 돼. 다시 봅니다. 문제 달라. 서구의 전통적 인식론. 요거제 요 세 개 있어야 된다고. 전통적 인식론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누구? 게티어라는 놈은 뭐를 반박했는지를 찾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게티어가 반박했잖아. 도대체 게티어라는 놈은 뭘 반박했는지를 찾는 거야. 그럼 반박할 때는 조건이 뭐라 하되 항상 반박의 이유를 찾아겠다. 반박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자, 게티어는 다음에 예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 축구 시합을 방해하고 있는데 카페 안에 다수 한국인이 있을 거라 추론.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인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0이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제. 몇 가지는 했노? 정당화되고 참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2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골 넣어서 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승진 축하인에서 나온 소리였지. 따라서 접속 확인.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고.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자 거기 현관벤치래.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 누구 전통 철학자들은
지식 정당화되고 참이고 믿음만 되면은 지식이라 했는데 게티어는 그게 아닌 지식도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거는 뭐고 우연적인 사건이지. 환호성을 우연히 들었는데 마치 그게 지식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해됐니? 근데 쌤이 지금 계속 막 문장을 읽는 것을 문장을 막 분해하고 너한테 독해를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말을 그냥 화살표 칠해서 정리해라고. 훨씬 빠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근데 그걸 왜 뭘 적으려고 요약하려고 이렇게 하지마. 시간이 없는데 80분 안에 푸는 게 중요하잖아. 서양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게티는 뭐라고 반박했는지만 찾아가고 말이 힘들어. 누가 지금 밖에 졸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잖아. 내 지금 웃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나도. 자, 게티어 인식론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물음이 제기됐어. 됐나? 그러면 이 다음 달라. 게티어에서 정당화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내재적인 주체 내재적인 게 있고 외재적인 게 있대. 그러면 각각 역시 내재적 입장은 어떤 건지 외재적 입장은 또 어떤 건지 다른 말로 바꿔놓는 걸 찾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쌤이 근데 막 이걸 막 뭐 예쁘게 화려하게 꾸며갖고 뭐 만드는 거 아니잖아. 내가 새로 쓴 말 하나도 없고 이거 다 있는 말들이다 그지?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계속 쌤이 지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빡시더라도 힘내고 해라.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에 뭐에 있다고? 중요한 같은 말이잖아. 믿음들 간에 관계에 있다고 본 게 내재주의 입장이라고. 믿음과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내재주의적 입장이라고. 지구가 둥글다 할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찍으면 둥글겠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재적 관점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과학과 사진을 보고 나서의 믿음들 간의 그 관계란 말이야. 이게 중시된다고. 그래서 접속 확인.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그 믿음들 간의 관계로 본단 말이야.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면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건 하나 더 있지?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반면 나왔지? 무슨 주의? 엄밀히 말하면 여도 너가 기호를 따로따로 체크해야 되겠지. 내재 외재 두 개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동글뱅이 세모로 체크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지금 그냥 한다. 외재주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무슨 근거? 세모쳐. 그는 일단 내재는 동글뱅이 쳐놓고 외재는 세모쳐.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객관적이란 누가 봐도 옳은 거다. 주관적은 내 생각이잖아. 누가 봐도 옳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됐어? 그래서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는 명제를 민다 치자. 외재주의자는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얻은 객관적 증거. 책이 있는 그 객관적 증거다. 누가 봐도 그 책이 있는 거야. 그게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외재주의자는 자, 그건 행화벤치래. 니은의 밑줄이 쳐져 있지. 어디에 쳐져 있니 밑줄이? 주어부에 쳐져 있잖아. 그럼 서술부를 도식과 하락했다. 그게 답이다. 니은에 해당하는 문제 답이다.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에 무슨 관계? 묶어 니은하고. 그러면 니은 입장은 인과관계로 본다 이 소리잖아. 이해됐니? 이것도 지문 안 보고 푸는 문제다. 몇 번 문제? 19번 문제. 이게 왜 오답률인지 아직도 이해를 나는 못하겠다. 19번 문제. 니은 입장에서라 했지. 니은은 아까 어디에 밑줄?
그러니까 그게 뭐 주어부의 밑줄이 있잖아. 주어부의 밑줄이 있으면 어디를 도식화 하라고? 서술부를 도식화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19번에 니은 입장 밑에다 적어. 인과관계. 그럼 선택지에서 뭐 찾으면 되노? 원인과 결과에 따른 관계를 찾으세요 란 말이라. 몇 번이고?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이 몇 번이고? 바로 보이는데 2번이 왜 답이 되는지 알겠나? 뭐뭐 함으로가 뭐고 P잖아. 따라서 뒤에가 Q잖아. 맨날 수업 시간에 하던 거. 원인과 결과 관계를 찾으세요란 말이다. 준성아 힘내라 했잖아 내가. 왜 계속 헤매고 있노? 이해됐어? 오답률이 1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전제 추론하는 문제인데 재밌는 거는 문제 다시 봐봐.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하라 했는데 전부 학생들이 뭐 보는지 아나? 한국이 골 넣었다 그것만 본대. 문제에서 요구한 건 니은 입장이잖아. 기억은 안 중요해. 니은 입장이 뭔지가 중요해. 그거 갖고 찾는 거야. 근데 선택지가 다 세 줄씩이지. 너가 선택지를 읽고 있다니까. 읽으면서 멍 때리게 돼. 처음도 끝도 시간, 인과관계에 초점 맞춰서 읽어내셔야 돼. 그래 답을 골라낸단 말이야. 너 예전에 선생님 우리 본교재에서 앞에 이론 정리할 때 사례 적용 문제 풀 때 해줬던 거 있다. 전자코 기억나지?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겠네. 전자코는 일반적으로 우리 배경 지식상 뭐 언제 필요하다고? 언제 필요할 것 같다고? 왠지 사람이 맡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냄새를 맡게 할 때 필요할 것 같잖아. 근데 제시문에서는 시간의 경과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효기간 확인하는 게 답이었는데 대다수는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걸 골랐다고. 배경 지식으로 푸는 거 아니다. 제시문에 설명한 걸 그대로 끄집어 와서 선택지랑 같은 말 골라내는 거예요. 그걸 안 해. 보기 있으면 무조건 보기만 쭉 읽고 있어. 보기를 안 봐도 되는 문제인데도. 문학은 보기를 봐야 된다 했잖아. 근데 비문학은 윗글이 항상 중요하다. 제시문 독해가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자, 다시 봅니다. 동양철학 보자. 야, 좀 힘내서 해. 이제 30밖에 안 남았다. 퍼뜩하자.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똑같이 한다 이거랑 얘랑 똑같이 한다. 얘랑 똑같이 한다. 역시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경물과 취지를 거론한다. 벌써부터 어렵지. 주자는 주자학을 주창했던 그 학자다. 그러니까 너가 흔히 하는 유교, 유학, 성리학의 창시자다. 주자. 그거 몰라도 되고. 경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극한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넘어가. 치질한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 확장해 알매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걸 의미한다. 이것도 뭐 말인지 모르겠지? 넘어가. 주자는 사람의 마음을 알미 있지 않음이 없다. 말 겁나 어렵겠지? 알물 안다 이 말이지. 있지 않음이 없다 말 알미 있다 이 말이지.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전을 읽을 때 싫은 게 이런 거지. 문장이 말에 말을 꼬아갖고 또 고민하고 있대.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경물을 통해 마음속에 본 뒤 있던 알을 밝혀내면 취지에 도달한다고 봤다. 경물론의 똥을 빼치고 사물을 탐구하는 게 경물이랬어. 경물을 통해 지극한 지식의 끝, 취지에 도달한다고 봤다. 이게 경물론이야. 한자 성어다. 사물을 탐구하여 지식의 끝을 본다는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왜? 이거는 주자의 경물 취지가 아니라서 중심 화제가. 근데 퇴계의 리자도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다. 둘째 단락 주자의 영향을 받은 누구는 1,000원짜리 계신 무이제.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개성했다. 당초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 생각과 부합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접속 확인.
만년에는 나이 들어서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뭐라 보는 것이 옳다고? 물이 격한 거죠. 물에 격한 거는 내가 가는 거지. 사람이 가는 건데 물이 격한 거는 사물이 내한테 오는 거야. 너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 하면 사물에 내재하는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하는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려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너가 만약에 이런 칠판을 보잖아. 이런 화이트보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니? 지금 당장 드는 생각. 서은이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지. 하얗다. 선생님들이 저다 필기하는 것, 뭐 아니면 내가 낙서하는 것, 이런 1차원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는데 나는 이걸 보면 내가 요새 50개라서 팔을 잘 못 들거든. 내 팔을 아프게 한 새끼. 그러니까 뭐 내가 특정 대상을 탐구할 때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곰돌이 인형, 나는 곰돌이 인형 보면 인형이네지만 너는 뭐 어릴 때 자기를 감싸줬던 뭐 동반자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 특정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수록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다. 이를 대개는 네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른다. 그게 뭔 말인데 방금 제가 말한 거지. 인식 정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의미가 다 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못 가다가 만약 네가 네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접속 확인.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을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뭐라? 리자도라는 거다에 이처럼 지시어 확인. 마지막 단락.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리의 작용이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 따라서 접속을 체크하시고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그 현관벤치에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뭐라는 유사성을 인정?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했대. 자, 방금 한 거를 정리해보자. 사람이 사물을 뭐 하고 사람이 사물을 뭐 할 때 인식할 때 정도에 따라서 사물은 사람에게 리를 보내온다 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 맨 마지막 문제는 혀감에 칠한 거 작용이 팔이 안 올라. 작용이 유사점이라고 했어. 이걸 퇴계 이양 선생은 뭐라 불렀다고? 이걸 리자도라고 불렀다고. 됐나? 오늘 수업에 전부는 저거다. 화살표만 잘 칠하면 된다. 됐지? 연습해라고. 모든 지문을 저렇게 읽을 수 있어. 물론 저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면 또 다르게 또 연습해보고. 그럼 누가 만약에 주중에 연습을 했으면 선생님이 제가 잘하고 있나요? 보여줘도 되잖아. 사진 찍어갖고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해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 들고 와서 물어봐도 되고, 주중에 시간 날 때. 응? 그건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린 거다. 학원에 올 때만 앉아갖고 그냥 욕 들어먹고 그랬나 하고 집에 가고 또 일주일 동안 바보처럼 있다가 또 그냥 돌아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슬프다. 16번. 게티어는 뭐에 대해서 게티어 반박한 거 봐라. 게티어의 근거. 지식이 아닌 애가 있어. 정당화된 참인 믿음에도 지식이 아닌 애에 대해서 반박했지. 1번 왜 틀렸노?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박한 게 아니잖아. 지식 따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 반박의 이유가. 1번이 틀린 이유다. 말장난친 거란 말이야 결국에. 이게 2위야 오답이. 희한하지. 그러니까 너가 출제위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출제위원들 맨날 속여. 바보같이. 이 바보야. 이게 속히면 너가 속고 이러니까 문제거지. 18번. 이것도 마찬가지다.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인데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보기는 나는 누구 겨내고?
나는 누구 겨내고? 퇴계 이황의 그 겨내제. 보기는 누구 겨내고? 주자 겨내니까 문제 다시 봐. 나와 뭐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는 보기 봐야 돼. 나와 보기 공통점 찾으라 이 말이잖아. 이해되나? 나를 바탕으로 하면 나만 보면 되는데 나와 보기를 다 발휘했잖아 얘는. 발문이 시킨 대로 읽으라고. 너 마음대로 읽지 말고. 자, 보기의 다섯 번째 줄 봅니다. 그러나 보이나? 접속을 체크해.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뭐가 있는데? 작용이 있다고. 7번 봐. 아까 퇴계 이황의 리자도 봐라. 둘의 유사점이 뭐? 작용이라는 게 있는 게 유사점을 인정해 준 거라 했잖아. 답 찾아봐. 2번이 왜 답이고?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라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 그럼 결국 이거는 뭔데? 교집합 찾는 거야. 퇴계 이황과 주자의 경물 취지론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라는 문제다. 문제 요구한 걸 잘 받아야지. 자, 19번 했고 20번. 20번은 나다가 답이었는데 나는 퇴계가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킨 게 리자도 있지. 경물 취지를 리자도로 발전시키고 나는 가는 게티어의 반론 얘기했지. 나에서는 퇴계가 물격에 대한 입장 변화. 처음에는 물에 격한 거였는데 만년에는 물이 격한 거라고 봤잖아. 그래서 나하고 다가 답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 준 것처럼 읽으면 글이 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습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누구 시험 칠 때 이렇게 했다면 맞췄겠지. 그지? 시간을 아끼기로 방법이다. 근데 너가 시간 안에 못 풀었다니까 쌤 다시 지금 쌤 봐봐. 1시간 떠들었거든. 1시간 동안 10몇 문제 풀었잖아. 떠들면서 농담해가면서 11문제 풀어. 막 이거 체크해 저거 체크해 막 필기해가면서. 근데 너는 1시간 동안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돼. 뭐가 문제였는지를. 과학기술 30번 1치불일치. 33번도 일치불일치. 31번은 추론. 34번도 추론이다. 근데 가에 뭐로 적절한 거 물어봤니? 이유로 적절한 거 물어봤지. 이유를 물어본 거는 생략된 전제 추론하는 문제라 했다. 전제를 추론하는 문제다. 32번은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이거는 과학 지문이냐 기술 지문이냐, 과학 지문이냐 기술 지문이냐. 기술 지문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이나 2100MHz 대역 등 같이 일정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근데 딴 거 보지 말고 휴대전화는 뭐가? 일정 주파수 대역이 있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 통신 사업자 SK, LG, KT 이런 애들이 할당받아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해?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해. 자, 그럼 이거의 중심 화제가 나왔네. 다중 접속 기술. 홈페이지 치고 맨 처음에 뭐 나오노? 그 바로 밑에 CDMA 기술 나오지? 부호분할 다중 접속 방식.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인데 CDMA 부호분할 다중 접속 기술의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대. 그럼 CDMA 방식은 뭐를 통해서 하는지? 그게 기억이제. 그럼 기억도 동글빼기 쳐. 기억은 무슨 코드?
얘는 확산 코드란 걸 사용한다. 아직 아무런 정보에 대한 해석이 없다. CDMA도 뭔지 모르겠고 확산 코드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확산 코드를 뭐라 하는지를 찾는 거야. 확산 코드를 이용해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 송신을 해도 수신자는 자신한테 보내온 정보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여럿이서 송신해도 내한테 보내온 정보만 가려내는 거다. 유성아, 토요일에 일찍 자라. 어제 피곤했네. 뭐 넷플릭스 봤나? 다음 주가 두렵네. 금요일날 글로리 2가 나온다는데 10일날 본 거지? 체린이. 네. 니 나한테 폭력 당하기 전에 보지 마라. 학교 폭력. 그래 뭐 너가 문제는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그 송출을 못하니까 막아야 되겠다. 공식이. 아이 넷플릭스 본사는 미국에 있지. 드론을 하나 날려야 되겠다. 묶인 글 A는 그러면 뭐에 대한 설명이 예시겠어? CDMA 방식 가운데 확산 코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시겠지. 근데 이걸 막 보니까 읽기도 전에 막 읽기 싫어. 막 뭐 복잡해, 그제? 공식만 적어라. 공식만 알아. 그러니까 자 해보자. 해보면 안다. 내가 송신하려는 정보가 뭐이고 숫자 못 읽나? 뭐이고 그 1001이라 읽으면 안 된다. 1001로 읽어야 된다. 이유는 이 10진법이 아니야. 이진수야. 이진법이야. 이진법.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잖아. 1001이라고 읽어야 된다. 1001이라고 읽으면 나 독해 못한다. 1001이고 확산 코드가 얼마일 때? 100이라고 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신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무슨 연산? 그럼 너는 XOR 연산을 옆에다 적어봐야 돼. XOR 연산은 비교 대상이 뭐하면 같은 문자고 0이고 다르면 1로 나타낸대. 1001의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XOR 연산하면 011로 확산된대. 해보자. 1001을 이걸 무슨 연산이라고? XOR 연산이라고 불렀어. 그제? 자, 같으면 뭐? 0이고 다르면 1로 나타났겠지? 1하고 1은 같나? 같으니까 뭐? 0. 같으면 0이라며. 1하고 0은 다르지? 1. 1하고 0은 다르지? 그럼 계산한다고. 이거만 할 줄 알면 되잖아. 0하고 1은 같나? 최악이다 씨. 다르지? 같지? 됐나? 이것도 똑같네. 가면 100. 이렇게 한 게 XOR 연산이라고. 저걸 뭐라고 틀리가 이해를 못한다. 근데 요새 자주 나온다. XOR 연산뿐만 아니고 디지털로 이진법 계산하는 것도 막 나오고 그래. 근데 요새 진법 이런 거 안 배우지. 이진수 뭐 이런 거 안 배우지. 야한테 모르지. 결국 수포자가 구포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나는 국어 수행인데 왜 이거 해야 되노?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문과인데 왜 이런 걸 풀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능 국어 독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걸 또 읽은다를 묻는 거다. 너한테 무슨 수학적 실력을 묻는 게 아니고 과학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문에 있는 거 체크하는 거다. 나도 지문 있는 대로 그냥 계산만 한 거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011, 100, 100, 011로 확산되는 거 이해됐나?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또 나온다. X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와. 예를 들면 전자는 마이너스고 뭐 양성자는 플러스고 이런 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 된단 말이야. 독해할 때.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보관할 수 있다. 12자리 요거제 011, 100, 100, 011 그게 밑에 있는 거다. 확산 코드 100과 같은 세 자리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첫 블록에서 y1, c1. y1은 얼마고? 0 맞나? c1은 1 맞나? 그다음에 y2는 1이고 c2는 0 맞나? y3는 1, c3는 0. 그럼 다 1이지. y1, c1, y2, c2, y3, c3는 다 1이지. 다음 블록에서 y4, c1, y4, c2, y6, c3와 같은 수행을 반복. 그럼 얘들은 000이 된다잉. 그러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111 또는 000이어서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 원래 정보 1001을 복원해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CDMA 방식에서 확산 코드는 뭐 때문에 쓰노? 송신 정보를 본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쓰는 애야. 33번 1번이 왜 정답인지 알겠나? 확산 코드를 똑같이 사용한다 했지. 33번에 1번이 답인 이유다. 본래대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어? 다음 셋째 단락 한편 접속하기. 자, 방금 우리가 한 게 뭐? CDMA에서 확산 코드를 사용해 XOR 연산하는 걸 방금 봤어.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이 나오겠지. 다중 접속 기술 중에 2400MHz 대역은 산업과학 의료용으로 분배해 특별히 할당 안 받은 누구나 사용. 2400은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 즉 뭐? FHSS. 그거 맨날 귓구녕 꽂고 다니는 그 에어팟, 그게 블루투스 방식이잖아. 아빠 차에 타면은 엄마 휴대폰, 아빠 휴대폰, 누구 휴대폰 다 뜨지? 그러면 내 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려면 내가 먼저 그 페어링을 해야 돼. 다시 페어링 되나? 다른 기계로? 잠그는 거 없나? 내가 지금 힘든 게 애플은 다 좋은데 다른 기계랑 끊기면 다시 껐다 켜야 돼. 그걸 안 하고. 예를 들면 에어팟을 끼고 내가 노트북에 HP 노트북을 쓰는데 이게 듣고 있다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아빠 전화 왔어요 하면서 폰을 갖다 주면 갑자기 아이폰으로 페어링이 돼. 저절로 가까이 오면 에어팟 그 그림 팍 뜨면서 내 듣고 있던 거 끊기잖아. 그러면 에어팟 뚜껑을 열어갖고 다시 초기화를 시켜야 돼. 그거 안 하. 다시 페어링하는 거. 하얗게 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폰을 절로 멀리 던져놓고 가까이 오면 또 페어링이 되니까 여기까지 한 1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게 겁나 짜증나. 그래서 이런 집에 가면 내가 노트북으로 뭘 볼 때는 이걸 다 멀리 던져다 놓고 해야 돼. 짜증나 죽겠어. 그게 제일 불편하다. 그럼 맥북을 사야 되나? 너 그런 거 안 해봤지? 아이폰, 패드, 맥북 3개가 다 있어. 내가 에어팟 끼고 있는데 어디 페어링되게? 너 그런 경험이 없나? 무조건 아이폰에 페어링된대. 아이폰 기본 그거래. 그거 같대. 3개가 다 있으면 아이폰에만 페어링이 돼. 불편해. 그래서 아주. 문세가 모른다. 선을 꽂고 듣고 있기 때문에. 원신이야. 2004 FHSS 방식을 사용하는데 블루 통신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방금 봐 2400MHz는 특별히 할당 안 받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랬다, 그지? 너가 그 지금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지? 페어링은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에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다. 묶어. 페어링하고 페어링 정의했지? 너가 알고 있는 정의 말고 제시문이 한 정의대로 해석해. 페어링은 뭐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거라고.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에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아빠 차도 뜨고 엄마 폰도 내랑 블루투스 연결될락 할락 말락 해서 에어팟도 막 연결되고 막 이러잖아.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 응답한 기기들 중에 원하는 기기를 딱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하면 걔랑 페어링이 되지. 이때부터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져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는 검색 신호를 계속 탐지하고 응답하고 한단 말이야.
연결된 애가 나오고 보통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랑 보통 연결 많이 하지. 자, 이제 VHSS 방식에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0부터 2480Hz, 메가헤르츠까지 주파수를 1MHz로 단위로 나누어서 몇 개의 채널? 79개의 채널. 이런 거는 새로운 정보제 79개 채널을 사용해 79개 채널 중에 몇 개를 선택해 이동.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무슨 패턴이라 한다고? 얘를 확산 패턴이라. 얘는 세모제. 확산 코드는 동글배로 체크했고 확산 패턴은 세모로 체크해라.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몇 번 이동해가며 통신? 1600번 이동해가며 통신해. 밑줄이 쳐져 있지. 가의 이유. 34번 문제다. 자, 아까 2400MHz 대역의 주파수 대역은 어떻게 사용한다대? 한편 있는 부분 봐라. 누구나 사용한다 했지. 누구나 사용하니까 혼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34번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인자부터가 너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쉬워. 천이 레지스터가 밑에 4개 있고 출력하는 게 있지. 밑에 그림 밑에 뭐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가 밑에 설명한 거를 보고 있지 말고 그림에다가 적을 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해보자. 확산 패턴은 지금 요거 설명한다.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천이 레지스터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각 시행에서 각각의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어디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이나 1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거 알면 되잖아. 이때 천이 레지스터 뭐가 갖고 있는 값이 출력. 그러면 너 그림에다 표시해. 천이 레지스터 4 출력 값을 딱 화살표로 표시해 놔라고. 4가 출력된다며. 됐나? 그럼 여기 숫자가 0인지 1인지 뭐가 오면은 출력은 4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비워진 천이 레지스터 1은 이전 시행이 천이 레지스터 3과 천이 레지스터 4의 값을 XOR 연산한다. 그러면 너는 천이 레지스터 3하고 4 위에다가 이렇게 해놔. XOR 연산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잖아. 그림에다가 적으라고. 각 천이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거 봐. 네, 지금 보지 말고 여기 봐. 출력값 얼마고? 1 맞나? 이 둘을 XOR 연산한다 했지? 그러면 둘은 같지? 같으면 뭐고? 0. 한 개씩 뒤로 간다 했지? 다시 1. 출력값 얼마? 1. 또 같지? 그럼 어떻게? 0, 1. 또 1이지? 둘이 또 같네. 0, 1.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이해됐나? 방금 읽은 문장을 그냥 똑같이 설명한 거잖아. 여기 있는 아들 다 여기로 보내면 되잖아. 근데 요 다음부터는 어찌 되노? 이 둘은 다르지? 다르니까 여기는 뭐? 1, 0, 0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0이 되지 여기는 출력값은. 됐어 여기까지? 따라서 그 밑에 얘도 있네. 111이 뭐가 되노? 11100010010 같이 나타난 출력값이다. 봐라 출력값 처음에는 다 1이 나타나잖아.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0001로 돌아갈 테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출력값인데 이거를 생각 안 한 거야. 이걸 출력값이라 생각해서 틀린 애도 있었다. 이해됐지? 네 바퀴를 다 돌면은 다시 0001로 또 시작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죠? 따라서 접속 확인. 선택하려는 채널에 뭐를 고려?
개수를 고려해 출력된 값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현관벤치에 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걸 뭐라대? P라 했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낮은 이유다에 뭐뭐 함으로 뭐뭐 때문에는 반드시 표시해라. 30번 30번에 4번이 틀린 이유제. 확산 코드는 100으로 같았다 그제? 확산 코드는 같았다 그지? (31번) 31번은 4번이 답이었는데 B제 1, 2, 3번은 A고 4번, 5번은 B잖아. B는 뭐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제? 요거에 대한 설명. 1200S도 옮기는 설명이다. 그거 보면 0110 나왔다 그지? 초기값이 0110이 나왔다. 그럼 계산해봐라. 출력값 얼마? 출력값 얼마? 0 맞나? 다음 1과 0은 같나 다르나? 다르니까 어찌돼? 1, 0, 1, 1이 되지? 출력값 역시 얼마? 1. 다음 2, 1과 1은 같나 같지? 같으니까 0, 1, 0, 1, 1 얼마고? 1이니까 4번에 0이겠군이 잘못된 설명이네. FHSS 방식 이것만 잘 줄 알면 되잖아. 한 개씩만 뒤로 보내면 되는 게 때문에 복잡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됐어? 32번은 1번에 32 문제 봐라. 무슨 확산 방식?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은 블루투스 얘기였다. FHSS 요거다에 A는 말도 아닌 소리지. 탐지할 수 없다 했으니까. 탐지할 수 없으면 블루투스를 왜 하노? 그제? A는 말도 아닌 소리고 B는 79개 채널 아까 확인했지? B는 맞고 C는 아까 현관벤치란 부분이다. 마지막 문장에 시간이 달라서 혼란이 적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B, C가 맞으니까 답은 5번밖에 안 되겠네. D는 안 읽어도 맞는 설명이다. 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고생했습니다. 정리 잘 해라.